패션업계 디지털 마케팅 정복기 3탄을 발표할 광고기획본부 6팀 김보민입니다. 3강 패션 마케팅 전략 차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네이버 SA 광고 제안, 두 번째 SNS 광고 제안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시장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접하고 가장 기본적인 광고가 SA 광고입니다. 그중 네이버 검색 광고인데요. 왜 네이버 검색 광고일까요? 국내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검색 포털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SA 광고 중 검색 광고, 쇼핑 검색, 브랜드 검색 광고가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제목과 설명, 사이트 URL이 나열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이버 검색 광고 대표인 사이트 검색 광고입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 대표님이 네이버 통합 검색 결과에 쇼핑몰을 홍보하고 싶다면 네이버 검색 광고를 집행해야 합니다. 니트라는 키워드를 구매하고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 검색창에 니트라고 검색했을 때 대표님의 쇼핑몰 홈페이지와 소개글이 보이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각 노출 영역이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딱 봐도 시각적으로 보이시죠? 아래 이미지처럼 광고가 노출되어야지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게 바로 확장 소재라고 합니다. 확장 소재를 이용하여 광고 지면을 넓게 써 시각적으로도 소비자 유입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SA 광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키워드 관리입니다. 광고 시장의 흐름 및 시즌의 특성에 따른 메인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성 쇼핑몰은 메인 키워드이며 세부 키워드는 남성 깔끔한 쇼핑몰이 될 수 있습니다. 검색 광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를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키워드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검색어에 대한 검색 결과만 노출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잠재 고객에게만 광고를 노출시키므로 정확한 타겟팅을 통해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타겟팅이 가능하므로 직접적인 노출과 구매까지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검색 광고는 필수입니다. 또한 시즌, 연령, 지역 주요, 키워드 추출과 경쟁사 키워드 등 여러가지 파악하여 세부 키워드를 확장하고 클릭당 비용 CPC를 하락시켜 홈페이지 유입을 증가하여 전환 의사가 있는 유저들을 통해 광고 대비 수익률 로아스를 상승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검색 광고의 장점은 저렴한 비용으로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소호 쇼핑몰에게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광고를 노출되는 형태이며 가격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키워드 검색 광고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특정 검색어에 대한 검색 결과만 노출되는 광고이므로 즉 검색어의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소비자에게만 광고를 노출되는 것이기에 배너 광고 같은 것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또 가격 대비 효과도 뛰어난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CPC 클릭당 단가는 광고를 이용한 소비자가 한번 클릭할 때마다 최대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클릭당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최소 70원부터 최대 10만원까지 광고주가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광고 노출은 각 광고주들이 키워드를 얼마 입찰가를 입력했냐에 따라 입찰 경쟁 방식에 의해 광고 노출 순위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광고 노출 여부는 순위 입찰가만 100%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품질 지수라고 해서 각 광고마다 부여되는 광고 품질 측정 기준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광고주가 입력한 입찰가와 품질 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고 노출 여부와 노출 순위가 결정됩니다. 소비자가 내 광고를 몇 번이나 클릭했는지와 클릭당 비용을 곱하여 광고비를 선정합니다. 내가 입력한 입찰가가 실제 지불 비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광고 아래 순위 광고의 입찰가 및 품질 지수를 고려하여 클릭 비용이 결정됩니다. 이때 클릭당 비용은 내가 입력한 입찰가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만약 니트라는 키워드를 구매했을 때 클릭당 비용이 500원이고 소비자가 내 광고를 100번 클릭했다고 가정하면 광고비는 총 5만원이 됩니다. 단 광고비는 선불 혹은 후불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 계정에 원하는 만큼 일정 금액을 미리 충전해 놓으면 해당 금액에서 광고 클릭이 발생했을 때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계정에 잔액이 없으면 광고 노출이 자동으로 중단이 됩니다.
그 다음 쇼핑 검색입니다. 쇼핑을 위해 제품들의 정보를 네이버 검색 과정을 통해 많은 제품들의 비교와 네이버 페이를 통한 손쉬운 결제를 할 수 있다는 특징이 네이버 온라인 쇼핑 영역의 1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니트가 필요해서 니트라고 검색해 찾아보면 상단에 광고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품 단위의 이미지형 홍보 쇼핑 검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검색 광고와 쇼핑 검색을 동시에 상단에 노출한다면 효율적입니다. 내 제품의 순위를 높이고 싶다면 검색 광고와 같이 입찰가를 설정해야 합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 장점은 소비자의 눈에 띄게 상위권에 노출하게 되면 클릭을 유도하고 방문율을 늘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쇼핑탭에 보이도록 하여 매출과 바로 연결됩니다. 세 번째, 제품별 운영 방식을 세부적으로 달리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때 쇼핑 검색 CPC를 상위권에 노출하게 된다면 그만큼 내 입찰가도 높게 설정해야 클릭을 받을 확률이 커지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입찰 경쟁도 치열하고 비싸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가를 낮게 설정하여 효율 체크를 한 후 조금씩 높여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키워드는 제외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입찰가는 싼 편이 아닌데 경쟁이 강한 키워드라면 소진이 더욱 빠른 편이라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상품이 노출되는 카테고리입니다. 수많은 상품들을 일정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카테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피스 수영복, 모노키니, 반신 수영복 등 어떤 것으로 검색해도 위 카테고리에 구분되어 있는 검색 결과입니다. 쇼핑몰을 구축하고 네이버 쇼핑을 연동할 때 카테고리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수영복 카테고리로 쇼핑 검색을 등록했을 때 1위 입찰가가 지나치게 비싸다면 비슷하지만 다른 카테고리인 모노키니로 변경해서 집행해야 합니다. 그 후 네이버 키워드 데이터를 활용해 해당 키워드 성별, 연령별 비율 등 어떠한지 살펴보고 구매 전환이 더 많이 나오는 카테고리 상품을 좀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 다음 브랜드 검색 광고입니다. 브랜드 검색 광고는 소비자에게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인식시켜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집행한다면 검색 결과에 최상단에 노출되어 다른 업체보다 먼저 소비자에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브랜드 키워드 또는 브랜드와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통합 검색 결과 최상단에 해당 브랜드와 다양한 이미지와 함께 노출하는 컨텐츠 검색형 광고 상품입니다. 브랜드 검색 광고 특징으로는 상품별로 다양한 광고 소재를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텍스트, 동영상 등과 함께 최신 브랜드 콘텐츠를 한 곳에 모아 노출함으로써 잠재 고객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광고 소재 내에 클릭하는 각 위치에 따라 세분화된 URL 링크를 설정할 수 있어 세부 카테고리나 주요 상품 페이지로 직접 연결하도록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구매 전환율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브랜드 검색 광고는 검색 결과 최상단에 하나의 광고가 단독으로 노출되어 다른 광고 상품에 대해 집중력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내 브랜드를 각인시키고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에 대한 검색 이용자의 충분한 검색 니즈가 확인되는 키워드에만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업체 및 소재의 내용과 관련 없는 키워드에는 광고를 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 SNS 광고입니다. 먼저 페이스북은 남성 57%, 여성 43%로 아직까지 남성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연령은 10대 14%, 20대 24%, 30대 21%, 40대 21%로 페이스북은 모든 연령대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여성 51%, 남성 49%로 아직까지 여성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스타 연령입니다. 10대 12%, 20대 30%, 30대 28%, 40대 17%로 인스타그램은 20대와 30대 중심으로 이용자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SNS 장점입니다. 첫 번째, 네이티브 광고가 가능합니다. 네이티브 광고란 일반 콘텐츠와 동일한 기사나 정보 형태의 콘텐츠를 말합니다. 두 번째,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중심의 이용 패턴이 되어 있고 모바일 화면이 제공되고 이를 통해 이용자 가시성이 극대화됩니다. 세 번째,
동영상 최적화입니다. 동영상 확산에 최적화된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자동 재생이 되며 동영상 조회로 대상이 리타겟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장점인 정확한 타겟팅입니다. 관련성 높은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고 다양한 타겟팅을 통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타겟팅은 핵심 타겟, 맞춤 타겟, 유사 타겟이 있습니다. 앞서 이미지에 보이는 것처럼 유명 페이지 콘텐츠와 광고 콘텐츠로 인해 자연스러운 광고 노출로 타겟에게 소구 가능합니다. SNS는 슬라이드형 동영상, 단일 이미지로 광고 노출이 가능합니다. 먼저 그러면 타겟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 성별, 나이, 언어, 관심사 등을 통해 업종, 컨텐츠, 광고 목적에 맞는 타겟 설정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일반적인 타겟 설정 이외에 픽셀을 통해 잡은 맞춤 타겟, 유사 타겟을 사용해 세부적인 타겟이 설정 가능합니다. 맞춤 타겟이란 직접 고객 DB를 등록하여 맞춤 타겟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웹사이트나 방문자나 특정 행동을 취한 사람에게도 타겟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광고를 집행했을 때 댓글, 좋아요 등 눌렀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고, 또한 제품을 장바구니에 넣었거나 결제를 하다가 멈춘 사람들에게만 다시 타겟이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에게도 다시 광고를 타겟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사의 웹사이트로 들어왔으나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고객이나 자사 웹사이트에 니트를 구매한 사람들에게는 바지 상품을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즉, 맞춤 타겟을 통해 수집하고 원하는 타겟을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유사 타겟은 무엇일까요? 맞춤 타겟 기반으로 유사한 성향, 광고 클릭, 관심사에 부합하는 대상에게 다시 한번 광고를 노출합니다. 이때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와 브랜딩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나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맞춤 타겟, 유사 타겟, 위치, 연령, 성별, 관심사, 시간대별 등으로 다양한 세분화된 타겟 설정이 가능합니다. 픽셀 설치로 수집된 다양한 잠재고 고객 대상으로 페이지 참여, 게시물 참여를 위한 광고 집행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자사에게 맞는 타겟 그룹이 어떠한 그룹인지 단 한 번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타겟 그룹들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누어 가장 적합한 타겟을 찾아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광고주의 광고비를 제대로 효율을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